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 수가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외국계 의료기관, 흔히 영리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자는 게 법안의 취지인데 자칫하면 공공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의료비 폭등, 의료 양극화, 건강보험 무너진다. 노동자들이 영리병원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자본의 의료기관, 이른바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공공의료체계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의료 노동자들은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수가 체계가 흔들리고 최악의 경우 저소득층이 진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료 수가나 그리고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전혀 국가의 타치를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비의 상승은 물론이고 내년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에 외국 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원주 가비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당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박정아 의원 원주 사무소와 국회 앞 동시 집회를 연 노동계는 영리병원 설치를 막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내는 활동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를 상대로 한 투쟁도 이후에 벌려나갈 생각입니다. 수익을 내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시설과 서비스가 향상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없이 도입되면 의료 수가 체계나 건강보험제도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나라에서 충분한 공공의료에 대한 그런 게 없이 너무 민영화, 민간의료에 의지하고 그걸 키우는 거는 저는 그런 시각에서 저는 반대인데. 박근혜 정부의 승인으로 제주에 추진됐던 1호 영리병원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지만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며 병원 측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주도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데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박정아 의원실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의료와 교육 분야 특례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려 했다며 영리병원만 유치하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랜드가 절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슬롯머신 열쇠를 소홀히 관리해오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슬롯머신 열쇠를 잃어버리고도 이상이 없다며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들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한 슬롯머신 앞에 외국인 남녀 3명이 서성입니다. 잠시 뒤 이들은 슬롯머신 전용 열쇠로 게임기를 열어 현금 2,400만 원이 든 통을 몰래 털어갑니다. 복사한 강원랜드 슬롯머신 열쇠를 이용해 불과 20여 초 만에 범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강원랜드의 열쇠 관리 소홀 문제는 2년 만에 또 터졌습니다. 직원들이 슬롯머신 열쇠를 잃어버리고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겁니다. 열쇠를 분실한 시점은 지난달 12일. 슬롯머신 개표 열쇠는 모두 30개인데 하나를 잃어버려 29개로 써야 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30개로 적었습니다. 이 같은 허위 문서 작성에는 부서 3곳이나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안팀과 회계부서가 수량을 제대로 세지 않고 기록했고 CCTV 감시부서 역시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3차례 교대 근무에 투입된 인원이 이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기록한 셈입니다. 열쇠 분실은 절도와 같은 강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사후 처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강원랜드는 내부 신고 뒤 보름가량이 지나서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했습니다. 일단은 사고가 나고 보고 관련 보고서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지난 2016년에도 노후 머신 170여 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열쇠를 여러 개 분실한 바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번 일이 직원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열쇠관리자 추가, 열쇠고리 전량 교체, 디지털 저울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보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도 열쇠관리 소홀 문제 등 강원랜드의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화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이 발견됐습니다. 국내 최북단 발견 사례이기도 한데요. 산림청과 지자체는 특별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감염 경로 파악과 방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군 상서면의 한 사유림 지역, 산 비탈면에 붉은 빛을 띠며 말라 죽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잣나무입니다. 접경지 화천 지역 최초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이자 국내 최북단 감염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 중에서 최북단 발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북쪽으로는 군사분계선하고 약 15.2km. 국립산림과학원은 감염 의심나무 7그루를 조사해 4그루의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화천군은 주변을 통제하고 피해 확산 저지에 나섰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 지역입니다. 접근 통제선을 설치하고 소나무류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재선충병 피해 지역인 춘천시 사북면과는 직선 거리로 20km나 떨어져 있어 감염 경로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잣나무의 경우 잠복기가 2년이라 주변에 얼마나 확산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감염목을 포함해 반경 20m 이내 잣나무 200그루를 전량 폐기하고 드론과 헬기 등을 띄워 정밀 예찰하는 등 방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입된 경로와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중앙 역학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낼 예정이고요. 이 드론 그 주변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반경 10km 내외까지 팀을 짜가지고. 하지만 피해목 발생지 1km 내 군부대만 3곳이 있어 항공 예찰을 위해서는 군부대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근에는 미확인 지뢰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상 예찰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상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군부대의 허가도 필요하겠거니와 안전상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했던 소나무 재선충 피해 목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가운데 도내 재선충병 발생 시구는 지난해 6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의 비전을 듣는 시간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위기에 놓인 학력 수준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육감이 요즘 초등학생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평가를 치르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진단평가 시스템 이렇게 구축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 수도권 아이들과 좀 경쟁이 되는 건지, 스트레스만 받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반응도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거든요. 또 학년별로 2과목 내지는 3과목을 보는데 그 개별 수준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알아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 실력대로 평가에 임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강원 학생들의 성적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올해부터 공개를 하시는 겁니까? 강원도 학력이 수능 성적이 거의 바닥권이잖아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대학 진학 현황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꼭 도민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학력이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꿈과
또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을 통째로 할애했던 자유학년제도 이제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좀 내년부터 당장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게 바뀔 생각이십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2학기 이렇게 학기제로 하려고 그러는데 할 겁니다. 중학교 오면은 과목마다 선생님이 달라지니까 그러한 것도 또 아이들이 익히고 또 중학교 들어와서 한번 시험도 보고 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진학 정보도 얻고 또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자기의 인성 개발이나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학년 2학기 때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학력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학교 폭력 예방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어떤 지원을 좀 펼칠 생각이신지요? 그리고 학생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뒤따르는 인권을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책임 없는 그러한 행동은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인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인권을 지켜주고요. 선생님들은 학습권, 가르칠 권한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법적 조치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육동환 춘천시장님과 최근 학교 운동장 아래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육 시장님은 돌봄센터 구축까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시던데 교육관님 좀 생각은 어떠신지? 오랜 연구뿐 아니라 실제 조성된 사례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학생 안전이 확보되고 수업 방해가 되지 않는 전제하에 도심에 극심한 주차난이 있는 지역에 좋은 대안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돌봄센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내년이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가 열립니다, 교육감님. 교육특구 지정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제학교 설립 및 교육특구 지정을 춘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또 강원도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고 또 강원도 교육 발전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을 캠프페이지 부지로 옮기자는 생각을 최근에 밝히셨어요. 어떻게 정말 실현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이전 문제는 강원도청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원도도청에서는 4개 권역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청이 여기 신사호동으로 온다면 굳이 이전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어느 지역으로 간다면 저희도 함께 해서 행정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 이전하게 되면 이 자리는 교육연구원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김진태 도지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100일을 맞은 김진태 도정에 대해 초심을 잃지 말고 도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민들에게 민주당 도정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도민에게 약속한 인구 200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진태 도정과 철학을 공유할 수 없는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은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중에 강원도 신청사 건립부지의 평가 기준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위원회는 어제 2차 회의를 갖고 후보지 평가 기준과 공론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강원도청사 건립에 적합한 최적의 평가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10월 중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접근성과 경제성, 장래성 등 신청사 입지 우선순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릉 지역 탄도미사일 낙탄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강릉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 중에 탄도미사일이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강릉 시민들이 강한 섬광과 굉음으로 밤새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도 정부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릉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혈세 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김진태 도지사가 6일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알펜시아 레고랜드 공동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파기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범대위는 김진태 지사가 지난 7월 11일 간담회에서 강원도는 당사자라 어렵지만 의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다면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간담회 이후 어떤 공식적 만남도 조치도 취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때는 당선을 위해 입에 바른 공약으로 도민을 기만하고 당선 이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기적 행각을 즉각 중단하고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증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70대가 매몰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봉민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횡성 둔내면 산사태 원인 조사 보고서는 많은 양의 빗물이 비스듬한 태양광 패널을 타고 한쪽 경사면으로 직접 유입된 것을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경사면에 집중된 빗물로 상층부 지반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붕괴가 발생했고 태양광 발전소 내 배수로는 토사가 쌓여 제 기능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문가를 통한 산사태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이 관광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강원경찰은 10월 한 달 동안 단풍철을 맞아 도내 관광버스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안전거리 미확보와 지정차로 위반, 차내 음주 가무 행위와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입니다. 최근 대전 아울렛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강원도가 오는 14일까지 대규모 판매시설과 관광 숙박시설에서 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방, 가스, 기계, 건축, 안전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와 위기상황 대피 계획과 훈련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7개 시군 38개 판매시설은 물품 반입과 포장박스 관리, 적치 등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 분야를 중점 점검합니다. 9월 강원도 소비자 물가가 6.5% 올라 5개월 연속으로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은 전반적인 품목에서 상승세가 나타난 가운데 식품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가 104.6%, 무가 100.2% 뛰어 지난해보다 2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등유가 77%, 경유가 29.3% 오르는 등 연료비의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토속 어종으로 손꼽히는 삼색이의 자원 회복을 위해 포획 금지 체장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도내 일부 어업인 단체에서 삼색이 체장 20cm 이하는 잡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와 다른 어업업종의 의견 수렴과 관련 수산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쏨배미곡 어류인 삼색이는 전국 어획량이 지난 2010년 873톤에서 2020년에는 369톤으로 절반 아래로 줄었고
강원도는 지난해 3세기 대량 인공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강원도가 창업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강원형 벤처펀드가 농식품 벤처펀드에 출자했습니다. 농식품 벤처펀드는 7년 미만의 농식품 경영체 가운데 첨단 농업, 그린바이오, 농작물 관련 서비스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강원형 벤처펀드는 현재 총 결성액 256억 원의 41%가량을 투자했으며 2025년까지 투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원주시를 방문해 민선 8기 비전을 공유하고 원주시와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주시는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원주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과 기업혁신파크, 불온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인 폐수 배출 규제를 해제하는데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시의 협력 과제 안건을 모두 수용해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과 복합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다음 달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이른바 탈석탄법 제정 국회 청원에 시민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29일 청원 접수 기준을 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